2022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종일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서버가 멈춘 그날 단순히 메시지를 못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못 불렀고 송금을 못했고 회사 업무가 멈췄습니다. 한 기업의 시스템 장애가 국가 전체의 일상을 멈춰 세운 겁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왜 하나의 기업이 멈추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걸까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 구조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편리하다. 하나의 앱으로 모든 게 해결되니까 메신저도, 뉴스도, 쇼핑도, 금융도, 교통도 한 곳에서. 통합 플랫폼이니까 사용자 경험도 좋고 비용도 절감되고. 2026년 현재 카카오톡 월간 활성 사용자는 4,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이버의 2024년 매출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 플랫폼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부기관도 은행도 병원도 이 플랫폼을 통해 공지를 보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편의성이란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구조를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건 편의가 아니라 종속입니다. 그리고 그 종속의 진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사용자가 아닙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진짜 고객은 개인 사용자가 아닙니다. 광고주, 판매자, 금융사, 모빌리티 업체입니다. 사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쓰지만 실제로는 주의력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진짜 수익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개 수수료와 광고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팔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매출을 올리려면 플랫폼에 의존해야 합니다. 검색 성가에 노출되려면 광고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건 B2C 서비스가 아니라 B2B 인프라입니다. 자영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 사장님은 네이버 예약, 카카오 주문, 배달 앱을 모두 사용합니다. 각 플랫폼에서 월 평균 15만원에서 40만원의 수수료를 냅니다.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플랫폼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이버에 안 나오면 손님이 안 옵니다. 카카오를 안 쓰면 홍보가 안 됩니다. 대안이 없으니 가격 협상력도 없습니다. 이게 시장 지배력의 본질입니다. 이번엔 금융 쪽을 볼까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이제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대출, 보험, 증권, 송금까지 사실상 종합금융 플랫폼입니다. 2025년 기준 카카오페이 누적 가입자는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금융 데이터는 어디에 축적되고 있을까요? 소비 패턴, 신용도, 자산 규모, 생활 반경까지. 플랫폼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다른 금융상품 판매의 기반이 됩니다. 전통은행들은 이 싸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고객 접점을 플랫폼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가 단위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2022년 카카오톡 장애 당시 119 신고 접수가 지연됐습니다.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카카오톡 채널로 민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배차 시스템이 멈춰서 교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먹통이 되면서 음식점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이건 서비스 장애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마비였습니다. 단일 장애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국가 기관망이나 중요 인프라에만 적용되던 개념입니다. 이제 민간 플랫폼이 그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정부는 이걸 막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이미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국내 기업이 아닙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이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고 한국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튜브는 한국 영상 시장을 지배합니다. 구글 검색은 네이버와 점유율 경쟁 중입니다.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는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내 플랫폼 주권을 지키는 당파제입니다. 그래서 규제는 조심스럽게,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도에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주권 문제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수집한 데이터는 국내에 있지만 언제까지 그럴까요? 두 기업 모두 해외 자본 비중이 50%를 넘습니다. 경영권 변동이 생기면 데이터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선택권의 소멸입니다. 카카오톡을 안 쓰면 단체 채팅방에서 배제됩니다. 네이버를 안 쓰면 맛집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건 강제가 아니지만 사실상 강제입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만든 자연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2022년 화재 이후 카카오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3년, 2024년에도 소규모 장애가 반복됐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너무 많은 서비스가 얹혀 있습니다. 그럼 왜 기업들은 이 리스크를 감수할까요? 답은 경제적 혜자에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단위당 비용은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한 건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0원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 광고, 쇼핑, 금융이 연결됩니다. 이게 수직 통합 전략입니다. 한번 유입된 사용자를 다른 서비스로 유도해 추가 수익을 창출합니다. 네이버는 검색에서 시작해 쇼핑, 웹툰, 금융까지 확장했습니다. 카카오는 메신저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금융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이런 구조는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기반, 데이터, 네트워크, 자본력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구조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까요? 2026년 현재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AI입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 AI 비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AI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AI가 완성되면 플랫폼은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의사결정 조력자가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사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제안합니다. 이건 편의성의 극대화이면서 동시에 통제의 극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어와 문화 장벽입니다. 구글도 네이버만큼 한국어 검색을 최적화하지 못했습니다. 메타의 메신저도 카카오톡의 생태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번역 기술이 완벽해지면 언어는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산업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종속되느냐 아니면 자체 채널을 키우느냐의 선택입니다. 은행, 통신사, 유통사는 이미 플랫폼과 협력하면서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과 노출 의존도가 핵심 문제입니다. 직접 채널을 만들 자본도 기술도 없기에 플랫폼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성과 선택권의 균형 문제입니다. 지금은 편하지만 대안이 사라지면 협상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규제 강화와 다원화. 정부가 플랫폼법을 강화하고 필수 서비스에 대해 다중 채널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3호 온윤형성 기준을 도입해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합니다. 수수료 상한제나 검색 노출 공정성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 경우 플랫폼 수익성은 낮아지지만 시장은 더 건강해집니다. 시나리오 2. 글로벌 플랫폼의 역습. 구글과 애플이 AI 기반으로 한국 시장을 재공략합니다. 언어 장벽이 무너지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점유율이 하락합니다. 한국 플랫폼 주권이 약화되고 데이터는 해외로 유출됩니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틈새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균형적 공존.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내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집중합니다. 글로벌 플랫폼은 기술과 컨텐츠 중심으로 차별화합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망만 제공하고 시장 경쟁에 맡깁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선택권을 유지하면서도 편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편의를 위해 얼마만큼의 통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효율을 위해 얼마만큼의 다양성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플랫폼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 것인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종속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구조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편의성 뒤에 숨은 비용을 보는 것, 독점이 만들어내는 리스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대안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플랫폼 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균형을 만들어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종속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사라지고 리스크가 집중되고 권력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갑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 구조를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